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선천적으로 이 팔이나 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사고나 아니면 당뇨와 같은 각종 질병 때문에 손과 발을 잃어서 의수족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이런 장애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려면 정교한 이 보장구, 좋은 의수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의 손과 발, 팔과 다리를 한평생 만들어 오신 분이 계셔서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선동윤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자료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을 절단 장애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전부 몇 분, 어느 정도 됩니까? 절단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만 한 27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선천적으로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이랬는데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은 안 돼 있고요. 요즘은 이제 사고나 사고로 절단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 당뇨나 이제 각종 신경질환 절단되신 분들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질환으로 인한 게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한 6대4, 7대3 정도 아마 될 겁니다. 6대4, 7대3. 네. 그럼 60, 70%는 질병으로 인한. 그렇습니다. 당뇨나 질병으로 아마 절단되신 분들이 많고요. 사고로 절단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의술이 워낙 발달돼서 사고로 절단되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사고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사고로 절단되신 분들이 한 80% 이상 이렇게 비중을 차지했죠. 예. 요즘은 의술 발달로 사고가 나도 절단까지는 안 되는.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은 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절단되신 분들은 별로 없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간혹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선천적으로 절단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러면 질환 때문에. 질환, 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당뇨. 예. 당뇨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당뇨로 절단되신 분들이 우선 이제 발부터 먼저 절단이 되니까 아마 당뇨발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요즘은 1년에 몇 명 정도 이런 의수족이 필요한 분들이 발생합니까? 저희 회사에서만 해주는 게 신규로 오는 환자들이요. 월 한 100명에서 120명. 한 달에? 한 달에요. 그럼 1년이면 한 1,400명?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업체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1년이면 한 2,500명, 3,000명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수요가 대단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를 만드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손으로 가면은 수지, 또 수보, 점박, 상. 잠깐만. 예. 수지가 뭐죠? 손가락을 이제 수지라고 하고요. 손가락 하나하나도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보. 이제 손가락만 전체가 다 절단되는 분들. 그게 이제 수보이고요. 예. 이제 점박. 그러니까 관절 아래로 절단되신 분. 관절 밑에 부분. 예, 밑에 부분. 예. 예. 그리고 이제 점박이라고 그러고요. 관절 위로 절단되신 분을 이제 상박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절까지 절단되신 분이 견갑이라고 해서요. 손 쪽은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부터 팔 전체까지. 전체를,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또 발은 이제 족부. 당뇨로 절단되신 분이 제일 처음 절단된 쪽이 족부 쪽에 이제 절단이 되죠. 발이죠. 예, 발목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제 발목까지 절단되신 분이 있고요. 또 발목 이상 절단되신 분, 또 무릎 관절 이상 절단되신 분, 또 고관절이 절단되신 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발부터 다리 전체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전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절단되는 부분이 어떤 사고냐 아니면 또 어떤 병으로 절단되시는 데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특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절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태 무릎 아래 또 무릎 위에 하태 대퇴 절단되신 분들이 한 60,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보다는 다리 쪽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당뇨나 이렇게 신경질환으로 그렇죠. 절단되신 분들이 우선 발부터 먼저 절단이 맞아요. 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제품이 한 분 한 분 맞춤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절단되신 분이 각자 부위가 다 틀리기 다 때문에 다르고. 예, 맞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춤 아주 맞춤도 정교한 맞춤으로 제작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절단된 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네. 원래 그분의 사이즈가 또 다 다를 테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뭐 신장이나 뭐 네. 사이즈나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그 어떤 정교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또 왜 정교하게 맞춰줘야 되냐면은 이제 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그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하루에 한 4,000보에서 5,000보 정도 걷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만 불편하면은 4,000보, 5,000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정교할 수밖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서울 광화문 일대 그쪽에 이런 의수족 업체들이 꽤 모여 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요즘은 그쪽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 올라왔을 때 그쪽에 가면은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 해서 그러니까요. 사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또 많이 시작하셨어요? 배웠었거든요. 예. 이제 시작은 제가 광주에서 했었는데 이제 광주에서 하는 건 어떤 한계가 있고 또 서울에 와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 왔는데 예. 지금 같지는 않고 그때는 이런 업체에 취업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월급도 못 받고 이제 일만 배우기 위해서 광화문 쪽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화문에 계셨죠? 네. 요즘은 주로 어디 모여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요즘 뭐 어디 지역이 구분이 따로 없고요. 없이 퍼져 있군요. 서울역 쪽이 아무래도 좀 요즘은 있고요. 지역 구분이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밖에다 이렇게 뭐 좀 진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상품을 진열해서 이제 장애인들이 오기 편하게끔 맞아요. 이렇게 해놨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싫어하니까 예, 외관상 또 안 보이는군요. 겉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요즘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예. 그런 업체가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좀 플라스틱으로 그냥 막 만들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고리 같은 걸로 걸고 막 이런 식의 모양으로 기억하는데 네.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그런 의수우족은 한 30년, 40년 전 그렇죠. 얘기 같고요. 예. 요즘은 첨단이죠. 뭐 손가락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어떤 신체의 기능을 한 80, 90% 정도 찾아줄 정도로 그렇습니까? 발전이 돼 있으니까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냥 그 모양만 갖춘 그런 의수족으로 제 머릿속엔 박혀 있는데 네. 그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기능이 신체 기능을 어떻게 됐든 간에 예. 저희는 지금 한 80, 90% 복원시켰다고 하는데 90%, 100%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요? 신체 기능 한 80, 90%는 복원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리를 잃으신 분 네. 의족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의 의지대로 이런 뭐 지팡이나 뭐 이런 보호구 없이 걸어요? 걷는 게 요즘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일반 레저 생활, 스포츠 생활 그냥 할 수 있게끔 뛰고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럼요. 그렇게 다 할 수 있게끔 거의 발 쪽은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좌측 발이 없으면 좌측 발이 없으면은 우측발 움직임을 감지해서 좌측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런 그 신체 한 부분을 복원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우선 그럼 이제 손을 잃으신 분이 있다고 쳐봅시다. 예. 그분한테 의수를 했어요. 예. 그럼 그 의수로 이렇게 컵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컵을 잡는 거, 뭐 글을 쓰는 거. 혹시 석창화백이라고 그 언론에서 한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림에 크로키 하신 분, 숨 크로키 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제가 이제 의수를 해줬던 그 의수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 하시면은 뭐 거의 뭐 비장애인 못지않게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로 그림도 그리고 뭐 글씨를 쓴다. 네. 작동 원리가 어떻게 돼요? 이건 인공이잖아요, 손은. 이제 근육을 움직여서 그 근육에 어떤 센서가 연결돼서 손가락이 움직여주는 이런 전자의수가 있고요. 근육이 없잖아요, 손에.
절단되면 그 절단된 부위 이쪽에 근육이 있는 거죠. 아, 예. 요 팔의 근육. 예. 그 근육에 그 팔의 근육을 이용해서 손가락이 움직여주고 손목이 움직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한번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근육이 움직임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 그러네요. 미세한 부분을 찾아서 손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죠. 움직여서 그렇죠. 손가락이 움직여주는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 뇌가 지령을 내려서 팔에 있는 근육을 통해 움직여줬을 손을 때? 움직이니까 예. 그 팔에 있는 근육에 센서를 달아서 예. 의수와 연결한다. 그렇습니다. 진짜 첨단이네요. 첨단입니다. 예. 게다가 근데 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기능을 못 찾아준 부분이 많아요. 신체의 기능을 다치기 전에. 근데 이제 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0% 기능을 찾아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능은 찾아줬는데 느려요, 이게 동작이. 이게 워낙 좀 민감하죠. 민감하니까요. 예, 그래서 느리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한 4, 50% 찾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50%에 만족을 해서는 안 되고 예. 그게 이제 90%, 100%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예. 수영도 하고 뛰어도 간다. 아, 그럼요. 하하. 무게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무게는 그러니까 자기 원래 그 발이라고 할까요? 비슷해요, 예, 그거랑? 예, 비슷하기 때문에 예. 움직여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예.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요. 예. 아마 그걸 착용하고 이렇게 우리 옷 입고 다녀버리면은 거의 이렇게 모를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아, 그래서 더더욱이나 눈에 안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눈에 딱 띄었거든요. 예. 의수, 목발 짚으신 분도 많이 있었고. 목발뿐 아니라 네. 의수나 의족 하신 분들은 이게 네. 보면은 딱 외관상 구별이 됐는데 네. 요즘은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뭐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질은 뭘로 씁니까? 이제 발 쪽은 재료가 이제 카본이나 티타늄 종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본? 손 쪽은 이제 실리콘 쪽 그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요. 예, 예. 그러면 겉 표면은 사람의 보통 피부랑 피부와 이제 비슷하게끔 거의 비슷하게. 만져도 거의 비슷하게끔 아마 또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외관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관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제작을 합니다. 예. 혹시 체온도 전달이 되나요? 체온은 아직까지는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는구나. 네. 언제부터 이렇게 의수의족이 그냥 단순한 외형만 갖춘 예. 플라스틱 재질로부터 예. 언제부터 이렇게 과학이 도입돼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그 의수나 의족은 한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연구해서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외국 선진국에서 개발이 그렇겠죠. 돼서 또 한국으로 재료가 들어와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주종을 이루고요. 이제 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렇게 자체 개발해서 한국 체형에 맞게끔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한 20, 30년 전부터입니까? 대략? 저희가 러시아하고 그 재료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한 게 2008년도니까요. 한 14년, 15년 정도 그리 됐겠네요. 오래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네네. 최근 들어서 네. 급격하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 14, 15년 전에 의족하고 지금의 의족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단순한 제조업체라기보다는 연구 기능이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완벽한 의족을 제작을 해준다고 한들 그러니까요. 착용하는 장애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기의 예.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회사가 마치 또 장애인들이 많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착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착용을 하고 예. 임상을 해보고 예. 불편한 부분은 또 개선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연구가 좀 더 쉽게 빨리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구 대상이고 실험 대상이네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해서 본인이 착용을 해보고 불편한 부분을 개선을 하기 때문에 좀 회사의 어떤 그 연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죠. 네. 전체 직원 가운데 장애인 직원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몇 퍼센트보다는 한 20%, 17%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 17명 정도 저희가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한 100명 중에서? 예. 근데 그 장애인들이 저희 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감히 뭐 제작을 해가지고 어느 분한테 이거 임상 좀 해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직접 본인들이 제작하는 예, 것을 조금 예. 더 잘 제작하기 위해서는 또 임상을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한테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의수 의족 기술 발전의 수준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첨단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손재주나 어떤 이런 기술은 대단히 좋은데 예. 재료나 이런 게 이제 따라주질 못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 그 이소연 씨가 우주에 갔던 라는 회사하고 재료를 저희가 이제 병합해서 이렇게 그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 그 최초 우주인 선발에 뽑혔던 이소연 씨가 했던 그 예, 예. 회사에서 그분 그 회사가 이제 재료가 사실은 또 이제 우주정거장 만들고 우주선 만들려고 보면은 재료가 굉장히 가볍고 탄탄하고 그렇죠.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회사하고 제가 2008년도부터 사실 어떤 그 교류를 해서 예.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쪽에 넘겨주고 예. 또 좋은 재료는 우리가 또 수입을 하고 예. 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아까 광주에서 처음 이 일 시작하셨다고요? 네. 몇 살 때요?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그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고. 예, 이제 그쪽에서 이 일을 처음 시작했죠.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냥? 이제 큰어머니, 큰 집의 큰어머니가 이제 이런 업체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학교는 가고 싶죠. 또 돈은 없어 학교는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체에서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야간에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연이네요. 큰어머니가 예, 그렇습니다. 우연히 그냥 그런 업체를 소개한 거네요. 예. 처음엔 그래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래? 허드렛 일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이거 뭐 좀 기술자들이 하시는 거 도와달라면 이거 도와주고 잡아주고 뭐 하는 이런 허드렛 일인데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기술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광주에서 10대 때 출발하셔가지고 예. 서울에 학교 오신 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을 오는데 서울 그 당시에 제가 78년도가 79년도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올 때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 그때 6만 원, 7만 원 가지고 서울 무작정 상경했죠. 무작정 상경.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 가면은 이런 업체들이 많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광화문을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무작정 찾아가신 거네. 예. 예. 그때 이제 사실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또 내리는 그때 야간 열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내리는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대합실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광화문 쪽 무작정 갔죠. 가서 이제 취업 좀 시켜달라. 나 이런 업체에서 일해봤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취업은 시켜주는데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월급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뭐 감지덕지 좋습니다 해서 제가 한 8개월, 9개월 거기서 일을 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예전에 이제 배웠던 기술이 있고 또 지금 여기 와서 배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쉽게 접근했지 않았나 해서 지금의 이렇게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는 8, 9개월만 계셨어요? 8, 9개월 또 다른 업체로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을 받는 업체로 갔죠. 네. 이제 한 단계 올라가신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홍익회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사장님이 장애인이세요. 홍익회가 철도에서 예. 뭐 물건 팔고 하던 거기잖아요. 근데 그 철도에서 사고 나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거기에 그 공상자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절단되신 분만 해주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철도 공사하다가 사고 다치신 당해서 분들 해주는 그 공장. 그 공장에 제가 이제 우연하게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에 취업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마치 또 그 사장님께서 양쪽 발이 절단되신 사장님이세요. 윤금조 사장님이시라고. 이제 그분 밑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한 3년 이렇게 했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기 그 본인 의족 한번 이렇게 제작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제작을 사장님 의족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저녁에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연구해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이제 그 사장님 의족을 한번 착용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우리 윤금조 사장님이 저를 굉장히 예쁘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실력이 있구나. 그리고 열심히 하는구나. 또 저는 이제 워낙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장애이든 아니든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는 데는 좀 저만이 어떤 좀 특이한 좀 친절하게 아주 그분들한테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윤금 사장님이 저를 참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그래서요. 아주 마음에 쏙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공장을 저한테 이렇게 그때는 조카분도 계시고 아들도 있었는데 그 공장을 저보다 이제 그냥 인수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회사를 물려줬어요? 예, 물려주셨어요. 공짜로? 예. 아니 공짜는 아니고요. 그럼요. 예, 공짜는 아니고 이제 그때 돈으로 뭐 지레 짐작인 한 1억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진 돈이 얼마냐? 뭐 한 2천만 가지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그냥 주고 공장해서 장애인한테 잘해드려라. 예. 그게 최종적인 우리 윤금 여사님이 저한테 지상의 명령입니다. 1억짜리 회사를 예. 2천만 원에 그냥 넘겨주고. 주시고. 야.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제가 또 매월 이렇게 집에 찾아가서 또 생활비 하시라고 제가 100만 원씩 이렇게 도와드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예. 회장님으로 모셨어야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일은 못 하시고. 예, 일은 못 하시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야, 조카도 있고 또 아드님도 계시는데 저한테 왜 이걸 주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주셔가지고 그분의 어떤 그 공장을 하셨던 그 취지에 제가 잘 맞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넘겨주면서 장애인들한테 잘해드려라 했다면서요. 네네. 그러라고 넘겨드린 거죠.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아마 그분 마음에 드시나 안 드시나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이제 장애인들한테 사실 그 경제적인 여유가 못 돼서 그 의족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분들한테 저희가 1년이면 한 20, 30분 이렇게 착출해서 그분들 선정해서 그분들 이렇게 제가 의족 우수를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 마음에는 드시려나 안 드시려나 모르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